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9.21 공급 확대 방안 중에 서울 11개 지역 중 이 두 지역, 바로 옛 성동 구치소짜리 그리고 재건마을에 관한 뉴스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면요. 임대 없이 모두 분양. 이게 제목입니다. 지난 그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뭐 절반 수준으로 놓겠다. 뭐 새롭게 공급되는 이 공급 방안 대책에 나온 지역들은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기존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 안은 더더군다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동구치소짜리하고 재건마을은 모두 임대가 하나도 없이 이 분양 형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가 2021년부터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 후가 되겠죠. 그리고 가락동 600가구는 일반 분양, 그리고 이 700가구는 신혼타운, 신혼희망타운으로 이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지 자리는 교육과 문화, 복합시설 등으로 조성을 할 거고, 지금 이미 이 가락동과 오금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는 원래 옛 성동 구치소 자리는 이 복합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여기를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서울 공급 지역에 대해 항마로 내놓으니까, 게다가 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오면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물량이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조정하거나 보합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개포의 340가구, 바로 재건마을 부지에도 이 분양으로 간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고덕과 강일, 다 서울 일대의 공급 물량 자체가 거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량 자체가 뭐 서울의 집값을 좌지우지할 만큼 양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에 공급될 분양 아파트 1640가구에 실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00가구가 공급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이 사진입니다. 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 짓기로 한 1640가구를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없이. 이들 사업 부지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밝힌 11개 서울 시내 중, 소규모 택지 중에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된 곳이다. 역세권인데다가 이 성동구치소는 오금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개포동 재건마을은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새롭게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도심과도 가까운 알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뭐 공통점은 수량이 얼마 안 되고요. 이 두 개 합쳐봐야 1600가구죠. 수량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알짜배기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또 아파트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 표를 보면요. 성동구치소 임대주택 없어.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분양시기 2021년 1300가구, 신혼희망타운으로 700가구, 일반 분양 600, 일반 분양 600,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2022년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340가구, 수량이 얼마 안 되죠. 신혼희망타운으로 280가구, 그리고 원주민들 60가구.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일반 분양이 없고 신혼희망타운으로 풀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가 안 된 이 9개 부지는 2023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총 8,642세대. 이거는 정확한 수량이 아닙니다. 발표가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죠. 이 사전 절차 이행을 다 하고 그 다음 공개입니다. 자, 다음은 기존의 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발표가 된 지역입니다.
이제 19년 2분기에 나오는 405가구 중랑구 양원지구, 그리고 635가구 바로 2019년 내년 4분기에 나오는 수서역세권, 그리고 여기가 제일 크죠. 고덕 강일지구 3,538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풀리는 2020년 4분기, 내후년 4분기입니다. 그리고 은평 재정비지구 2022년 810가구, 그래서 총 이 신혼희망타운으로 15,670가구가 공급이 된다.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택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중 7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600가구를 일반 분양 방식으로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재건마을도 계획된 340가구 중 원주민용 60가구를 제외한 28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성동구치소는 모두 분양형으로 재건마을도 분양주택 위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성동구치소는 2021년, 재건마을은 2022년 각각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설명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부분 분양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최근 내 집 장만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때문이다 라고 분석이 된다. 이 분양형은 초기 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부담한 뒤 1.3%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과 연계를 해서 20년에서 30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두 곳 모두 입지 여건이 뛰어난 데다가 분양 위주여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중 청약 통장 6개월경과 납입 6회 이상을 가진 이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된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안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여건이 좋다.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오금공원과 가락글린공원도 가깝다. 규모는 8만 3천 제곱미터 정도고,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이외에 부지 2만 6천 제곱미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과 문화복합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건마을은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밀려난 철거민들이 거주하며 생긴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 규모는 13,000제곱미터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1km 내에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바로 앞에 양재천도 있다. 2022년까지 서울신혼희망 6,368가구,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재건마을 외에도 중소규모 신규 택지 9곳을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 9개 택지에서도 8,6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분양 물량과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외에도 시는 내년에 중랑구 양원과 강남구 수서역세권, 그리고 2020년 하반기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2022년 은평 재정비 지구 등을 통해서 총 5,300여 가구의 신혼희망타운도 공급 예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 확보한 택지와 4곳의 희망타운을 합쳐서 총 15,000가구를 공급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아울러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매입 임대 주택 등을 통해서 47,000가구를 추가 공급을 한다면 총 62,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체적인 지역이 공개되지 않은 9개 부지 공급 물량이 확정이 되면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9곳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지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보면 확실한 그 공급 수는 이 8,600가구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202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후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를 하고 확정된 것만 생각을 하자면, 자, 그러면 성동구치소 말고 재건마을 말고 이 추가적으로 신혼희망타운 한번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원지구입니다. 보시면은 이 신내역 양원역 사이에 이 지역 신내동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405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음은 강남 수서역세권 주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서역에서 바로 하단부에 있습니다. 여기 635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19년 4분기에 공급이 됩니다. 다음은 제일 많은 3,500가구의 바로 광일지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사로 이어지는 이 사이 부근, 그러니까 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부와 하부에 이 망월천이 흐르는 지역, 그리고 하단에 이 미사 강변 더샵 센트럴 폴의 아파트 맞은편 라인에 공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그리고 재건마을 분양 소식부터 앞으로 공급되는 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위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8천 가구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효과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신혼부부들,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바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심리보다 이런 좋은 입지, 서울의 좋은 입지에 청약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청약 대기 수요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이 엄청난 경쟁률 또한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에 따른 장점은 이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매수 시장에 뛰어드는 무주택자를 중에서 신혼부부 수요들은 어느 정도 잡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이긴 하죠. 다만 이 또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들이 이 청약 대기 수요들이 다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매수 수요에서 전세 수요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되는 실효성 있는 8천 가구 때문에 그보다 몇 배나 많은 가구들이 전세 수요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그 강남 쪽 재건축이나 이주 수요들 때문에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게다가 2020년 이후면은 서울의 물량이 거의 뭐 없거든요. 새로 공급되는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임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분양이 끝났을 때 당첨되신 분들이야 굉장히 잘 되고 좋겠지만 이 다른 분들, 경쟁에서 밀린 분들, 당첨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닌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 신혼희망 타운들 보면은 수량이 다 굉장히 적거든요.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보면은 1300가구, 400가구, 600가구, 이 고덕강일 지구 빼고는 굉장히 작죠.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주변의 단지들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100%, 뭐 100%, 1000% 로또 분양이 됩니다. 정말 제대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새롭게 공급을 한다. 수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분양 형태로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임대주택으로 해서 절반 이상 다 임대주택으로 해서 차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주변 일대 집값 다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뭐 희망 고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로또 너희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너네 지금 집 사지 말고 집 사지 마. 집 사지 마.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뭐 대박 뜰 거 하나 있으니까 뭐 기다려 봐. 뭐 이런 식으로 집값을 잡는 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이 문제가 다 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집 장만에 나서려는 실소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분양형으로 만든다? 이건 집값을 원래 잡는다고 지금 공급 대책 뿌린 거 아닙니까? 9.21 대책 나올 때, 9.21 대책 얘기할 때는 임대주택 많이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니 막상 서울에 뚜껑 따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런지 뭐 일반 분양 600개랑 신혼희망타운 분양 형태로 과연 집값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할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될 그 꿈을 가지고 다른 주택을 매수할 기회를 포기하면서 다 날리면서 기다렸는데 이게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서울시 가격이 또 한 번 올라갔을 때 이 신혼부부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것이 신혼희망 타운인가? 이 새로운 도박판의 일종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진행했던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마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운데는 구독 버튼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